제가 얼마 전 아들이랑 집을 보러 갔는데 너무 답답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방을 구하는 꿀팁을 알려드릴 건데 원룸 툴은 모두 다 비슷해요. 제 아들도 그러던데 처음 집을 보러 가면 집의 컨디션만 보더라고요. 외적인 것만 본다고요. 딱 집의 컨디션이 좋으면 하는 행동들 있죠. 맞아요. 싱크대로 가서 물을 틀어보시죠? 이게 생각해봐요. 물이 안 나오는 집이 있겠어요? 웬만하면 보기 힘들거든요. 쓱 집 한번 둘러보고 물 한번 내려보고 괜찮네, 계약할게요 이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집 볼 때 꼭 봐야 하는 체크리스트 정리해 놓을 테니까 설명란 클릭하시고 다운받아 가세요.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실 것 같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보통 부동산 소장님이랑 방을 보러 가면 깨끗하다 하고 전체적으로 훑어보시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곰팡이가 피는 자리는 사실 딱 정해져 있거든요. 베란다랑 연결되는 벽, 화장실 모서리 쪽, 창문 아래쪽, 이렇게 세 군데만 봐도 이 방이 곰팡이 방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벽지가 들떠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혹시라도 냄새가 난다면 일단 곰팡이를 무조건 의심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천장을 봐야 해요. 천장을 딱 봤는데 도배지가 갈색 얼룩이 있다면 이거는 분명히 물이 샌 거예요. 오래된 건물이나 탑층이라면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채광인데요. 낮에 갔는데도 방이 어둡다면 아마 하루 종일 불을 켜고 살아야겠죠. 그리고 아무리 남양집이라고 해도 창문 앞에 다른 건물이 바짝 붙어 있다면 여기도 채광이 안 좋을 거예요. 집 보러 갈 때 나침반 앱을 깔고 가세요. 소장님 말만 너무 믿지 마시고 직접 방향은 확인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집의 내부 컨디션을 봤으면 살아봐야만 아는 것들을 확인할 차례예요. 바로 방음, 환기, 햇빛량인데요. 이게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살기 시작하면 이것들이 제일 스트레스예요. 방음부터 보시면 방 보러 갈 때 잠깐 조용히 서 있어 보세요. 윗집 발소리가 들리는지, 계단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는지, 옆집 소리는 들리는지. 오래된 건물일수록 층간소음이 진짜 심하니까 잘 보시고요. 또 하나는 도로변의 집이라면 꼭 창문을 다 닫고 얼마나 조용해지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낮보다 밤이 되면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자동차 소리, 사람 소리 이런 것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생기니까 꼭 도로변 집이라면 창문을 닫고 얼마나 조용해지는지를 확인하세요. 환기는요, 창문을 직접 열어보고 확인해 보세요. 창문이 한쪽에만 있으면 공기순환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맞바람이 치는 마주보고 있는 창문 구조라면 가장 좋을 거예요. 그리고 욕실에 환풍기도 직접 켜보셔야 돼요. 환풍기가 고장이 났다면 화장실에 곰팡이 폭탄이 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햇빛은요, 방 보러 가는 시간대가 중요한데 오전에 집을 봤는데 너무 밝았어. 근데 이 집이 동향이라면 낮이나 저녁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방을 보러 갈 적에는 오후 2시나 3시 정도에 가는 게 가장 정확할 거예요. 집이 마음에 들었으면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계약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보증금이에요. 보증금이 얼마 안 되니까 괜찮겠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증금도 엄연히 내 돈이에요.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이거 날리면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가장 적절한 보증금 금액은 보통 월세의 10배에서 20배 사이예요.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 원이면 보증금은 5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가장 적절하겠죠.
보증금이 너무 높으면 그만큼 내 돈이 많이 묶이게 되고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는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너무 높지 않게 하시면 좋습니다. 1,000만 원을 넘는다면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금액을 꼭 확인해 보셔야지 돼요. 등기부등본 보는 법은 정말 중요한데 내용이 좀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따로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보증금은 그냥 내는 돈이 아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금액인지, 건물에 문제는 없는지 꼭 따져보고 계약해야 한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 월세방 구하면서 알게 된 건데 관리비가 너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방은 월세가 45만 원인데 관리비가 15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방은 월세가 50만 원인데 관리비가 5만 원이더라고요. 실제로 더 비싼 건 어디예요? 45만 원짜리잖아요. 근데 많이들 월세가 얼마지만 보고 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관리비가 얼마인지 꼭 물어보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관리비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도 알아보셔야 돼요. 제가 집을 알아보다 보니까 어떤 집은 수도세만 포함되고 어떤 집은 인터넷, 수도세, 청소비, 그리고 공용전기료까지 몽땅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떤 게 포함되는지에 따라서 매달 고정비용이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 꼭 관리비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를 계약서상에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면 첫 번째는 전입신고. 이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확정일자. 세 번째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셔야지 돼요. 이거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는데 계약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리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이 세 가지를 모두 마칠 수 있으니까 계약한 날 바로 두 가지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로 달려가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전입신고랑 확정일자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있어야지만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꼭 하셔야지 되고,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계약한 날 혹은 계약한 다음 날 주민센터에 가셔서 세 가지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방 구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을 정리해 드렸는데, 첫 번째, 곰팡이, 누수, 채광을 꼭 확인하세요. 두 번째, 방음, 환기, 햇빛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세요. 세 번째, 보증금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금액인지 꼭 따져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관리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공용관리비에는 무엇이 포함되는지 꼭 물어보시고 계약서에 명시해달라고 해주세요. 다섯 번째, 계약한 날 혹은 이사 전에라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이 세 가지는 꼭 주민센터에 가셔서 하셔야 돼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등기부 등본 보는 법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렵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 진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알림 설정해 두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